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1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9시. 자, 이제 코스피 200 지수부터 먼저 볼 건데요. 처음 오시는 분이 있으실 테니, 예,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예, 방송을 보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 모르고 보시면 이 방송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주로 다루는 보조지표는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볼린저 밴드, 다른 하나는 투자 심리도예요. 이렇게 두 개의 지표를 다루고 있는데, 볼린저 밴드는 가격을 보실 때 사용하고 투자 심리도는 시간을 보실 때 활용합니다. 둘이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 분석을 하셔야 돼요. 투자 심리도로 가격을 분석하기 어렵고, 볼린저 밴드는 시간을 분석할 수는 있는데 짧아요. 시간을 분석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짧기 때문에 분석을 하실 때는 되도록 투자 심리도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 강철중님 안녕하세요. 자, 볼린저 밴드에서 중요한 거 이거죠. 이겁니다. 이거를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상단선이 아래를 보는 경우, 상단선이 위를 보는 경우, 하단선이 위를 보는 경우, 하단선이 아래를 보는 경우, 이 네 가지 케이스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요 두 개는 매매랑 상관없다. 그죠? 매매랑 상관이 없습니다. 또 요거는 매도, 이거는 매수입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차트를 보셔야, 아, 저런 소리를 왜 하는구나 라는 걸 공감하실 수 있어요. 공감을 하셔야 이 방송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도를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내려가면 나쁜 겁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나쁘다. 그러니까 하락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쁘다. 예, 유상호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아, 이게 좋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28일입니다. 오늘이 11월 28일이고, 내일이 29일, 그 다음에 화요일이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이틀 남은 거예요. 이번 달은 이틀 남았습니다. 이걸 알고 봉을 보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봉을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를 잘 보시면 지금 거래량은 여기 있어요. 거래량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종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가 기준이에요. 시가 기준이라서 이걸 제가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현재가 기준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현재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요. 그러면 여기에 종가가 있고, 여기에 거래량이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이랑 종가랑 거리가 10이에요. 10 차이입니다. 자, 여기가 종가예요. 여기 388.47인가? 그러니까
지난달 종가가 388.47 정도 됩니다. 388.47. 자, 남은 이틀이요. 근데 내일 아침에 개파락해서 377대를 찍으면 지난달 종가와의 거리가 11%예요. 그렇죠? 그러면 2% 이상 올라야 종가가 상승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일 급반등이 오지 않으면, 그쵸? 내일 막 감아 올려가지고 385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고요. 380대도 못 올라왔다. 그러면 388은 안 가겠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내일 아침에 시가가 377대를 딱 찍었는데, 예, 안녕하세요. 종가가 그냥 380 언더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날짜는 하루인데, 하루 동안에 사실 8%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종가가 하락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럼 종가 하락, 이건 확정 지어 놓고, 두 번째, 지금 거래량이 94%대예요. 94 거래량. 근데 2거래일이 남았어요. 그럼 보통 하루에 4.5%를 쓰거든요. 하루에 4.5% 정도를 쓰는데, 이 상황이면 내일이면 거의 100%에 도달할 것 같아요. 그럼 거래량이 늘 거예요. 거래량이 늘면 어떻게 되냐?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종가랑 만납니다. 종가와 거래량의 투자 심의도가 이렇게 만나게 돼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말일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뭘 뜻하느냐? 조정이 끝났다예요. 이런 뜻입니다. 조정이 끝났다. 그럼 조정이 끝나고 나서 뭐가 오느냐? 하락이 오죠. 그래서 지금은 하락이 오기 딱 초입 단계에 온 거예요. 이번 달 종가가 388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늘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그거예요. 이게 뭐 하락하니 상승하니가 아니라, 그걸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종가가 388 아래에 있으면 일단 투자 심리도는 하락을 위한 준비는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투자 심리도는 끝났고, 봉을 봐야죠. 자, 봉은 385 아래에서만 끝나면 하락이 이긴 겁니다. 385. 그러니까 지금 위치만 유지해줘도 하락이 이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간다. 그러면 감사하죠. 예. 지금 위치도 하락이 이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개파락이 나와서 더 내려간다. 그럼 진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385 아래에서만 끝나면 돼요. 385 아래에서만 끝나면 해볼만 합니다. 됐죠? 네. 자, 이제 다음 달로 가겠습니다. 다음 달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저가를 한 번만 깨면 379는 무너질 거다 그랬어요. 저가를 한 번만 깨면. 근데 다음 달에 깨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 깨게 생겼어요. 네.
자, 이번 달에 만들어지는 종가는 4월 달에 만들어지는 종가보다 높습니다. 이번 달에 만들어지는 종가는 4월 달에 만들어지는 종가보다 높아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종가는 4월 달까지 한 번만 내리면 가장 낮은 종가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지난달 종가보다 낮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번 달에 만들어지는 종가도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만들어지는 종가보다 높은 가격을 그려줬을 때 사야 돼요. 곱버스를. 밑에 있을 때 사면 안 돼요. 이번 달 종가보다 낮은 위치에서 곱버스를 사시면 방어가 잘 안 돼요. 한참 걸려요. 되돌아오는데. 그런데 이번 달 종가보다 높은 종가에서 곱버스를 사시면 종가 한 번만 딱 하락하면 이제 바로 복구가 되니까 혹시 곱버스를 사보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번 달 종가보다 높아지는 가격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곱버스를 안 팔고 있죠. 곱버스를 안 팔고 그냥 계속 들고 있어요. 곱버스를 계속 들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파동이 나올 때마다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왜 안 파냐? 안 팝니다. 안 팔아요. 계속 들고 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달이요. 다음 달의 상단선의 위치는 38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냐? 여기 있어요. 여기 1번, 2번. 그리고 하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그쵸? 그 얘기는 뭐냐? 이번 달 고가를 다음 달에 넘길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차트를 그린다라는 거는 이번 달의 고가를 넘길 의사를 계속 줄여가는 거죠. 그런데 다음 달에서 핵심은 사실 고가거든요. 고가. 즉 이번 달의 고가를 넘어야 방향이 바뀌어요. 저가는 붕괴를 하든 붕괴하지 않든 종가는 상승하든 하락하든 전혀 흐름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지금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고가인데 고가를 상승시키려면 최대한 종가가 고가 부근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00 근처에 종가가 가 있어야 다음 달 됐을 때 조금만 상승해도 이번 달 고가를 넘으면서 방향을 바꿀 건데, 고뽀모아님 안녕하세요. 이건 지금 400에서 380 보면 15%가 빠진 거잖아요. 내일 7%가 더 빠지면 22포인트가 빠지는 거예요. 22포인트를 어떻게 올려요? 그쵸? 22포인트를 올리는 건 쉽지 않아요. 그건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길 의사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본다면 12월도 하락에 조금 더 유리하게 봉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조면 감사해요. 월요일에 개파락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것만 유지해줘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 증시가 거의 1000포 가까이 내렸잖아요. 다우지수는 기분 좋더라고요. 야, 385도 안 가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는 사실 하락에 조금 더 유리한 형태를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고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드릴게요. 시뮬레이션을 해드릴 테니까 각각의 지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감안하시고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85는 잘 아시죠? 385가 지금이에요. 385부터는 하락이다. 390은 가야 상승이든 하락이든 고민을 할 텐데 385 밑으로는 거의 80% 이상
하락이 지배한다. 자, 이제 보여드릴 건 380도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380 깨끗하죠? 이거 뭐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이거? 예, 이건 고민이 없는 차트예요. 380도 고민이 없어요. 이제 375 예, 375도 고민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상단선이 발달을 하고 하단선은 계속 물러서는 구조예요. 그런데 하단선의 역할은 저가를 방어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단선의 역할은 전봉의 저가를 방어하는 용도가 전부인데 이건 방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단선이 있어도 밀고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남은 이틀 동안 확인하셔야 될 건 아래 꼬리의 크기예요. 아래 꼬리의 크기. 다른 건 관심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락이 이겼어요. 그러면 얼마나 저가를 깨기 쉽게 만들어 놓느냐가 관건인 거죠. 12월 달에 11월의 저가를 얼마나 빨리 깰 거냐. 그 깨는 순간부터 하락이 시작이에요. 예. 12월 달에 11월 저가를 딱 깨는 순간이 하락의 스타트 시점입니다. 왜냐? 거래량은 맨 위에 있어요. 거래량은 맨 위에 있는 상태에서 종가가, 그쵸? 전봉 저가를 깬다라는 건 종가는 100% 하락인 거예요. 그러면 종가 투자 심의도가 거래량 투자 심의도 아래로 꺾이는 그 상태거든요. 그게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으로 가는 시작점이에요. 볼밴 하단 여기 있습니다. 260에 있어요. 지금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260에 있다고요. 360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 달에 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건 300으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예. 200, 현재 상태에서는 260을 목표로 가는 거예요. 자, 중간에 여기 있죠, 여기 340대에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건 어차피 거래량이 맨 위에 있기 때문에 개방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로 봐서는 340대까지는 일단 갈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저가가 붕괴되면 1차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지점은 340 정도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34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약간 트러블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사이에 만기가 있어요. 옵션 만기, 선물 만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만기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 340이라는 수치와 260이라는 수치는 월봉 한 달을 전부 고려했을 때의 수치이지 특정 날짜를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는 만기 지수가 340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40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12월 달에 장대 음봉 나면 내년 4월이에요. 바닥은. 12월 달에 장대 음봉이 나면 바닥은 내년 4월이 됩니다. 1월 달에 반동 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12월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장대 음봉 사이즈가 크잖아요. 한 5, 60호짜리 되는 장대 음봉이 나왔다. 지금이 370 정도 잡고요. 이번 달에 370대에서 마감을 한다고 하고, 그러면 300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70호짜리 음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대 음봉이 나온다라는 거는 게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내년 1월 달에 뭐 반등이 40%가 오건 20%가 오건 아무 소용 없어요. 예. 내년 4월이 바닥입니다. 그렇게 돼요. 예. 지금 상태에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차트의 구조로 봤을 땐 내년 4월까지는 계속 지그재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 아래로 내려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장대음봉 나면 만세예요. 예, 거기서 장대음봉 났다고 나 고버스 다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가격대가 오는 거라서 물량을 일부 정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차피 정리해도 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 4월을 향해서 보면 반등 오면 다시 사야 되니까 정리하고 다시 사는 전략을 가져갈지 아니면 그냥 내년 4월까지 들고 갈지는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12월 달에 장대 음봉 나면 안 팔 것 같아요. 굳이 안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장대 음봉의 저가가 바닥이 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내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 확인하셔야 될 거 11월 30일 화요일 기준으로 종가가 385 아래일 것. 그죠? 385예요. 375 아니고. 두 번째는 아래 꼬리가 조금 짧을 것.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동안 변동폭이 크게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길게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십자봉 2개 그려줘도 고마워요. 괜찮아요. 안 오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12월에는 어차피 위에서 상단선이 다시 내려올 형태이기 때문에 뭐 반등이 온다고 해도 생각하신 것보다 그렇게 큰 반등이 오기는 어려울 거고요. 큰 반등이 오지 않으면 또 만기일까지 충분히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만족스러워요. 고민이 많이 줄었어요.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 7.2포죠. 7.2포를 대충 적용을 하면 377.87 정도 돼요. 이건 야간 선물을 제가 반영하는 거예요. 제가 인위적으로 뭔가 수치를 입력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야간 선물 기준으로 보자고요. 자, 이거 확산이거든요. 확산이에요, 확산. 위도 확산하고 아래도 확산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아무 쪽으로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막는 힘이 없어요. 눌러도 튕길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기면 볼벤 하단까지는 보셔야 되거든요. 볼벤 하단이 여기에요, 여기. 372. 주봉으로 봤을 때는 372 정도는 가야 멈추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372. 그래서 만약에 짧게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 수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한 372 정도 가면 정리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고버스를 사고 싶으신 분, 주봉엔 매수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사용하는 구조는 수렴의 구조지 확산의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수렴을 해야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확산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봉은 372 라인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시가 찍고 5포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어디서 들어갈 거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고버스 얼마에 사야 돼요? 라고 여쭤보시면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차트에는 목표 지점은 보이는데 진입 시점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보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매트릭스요. 매트릭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변곡이에요. 변곡. 변곡. 그쵸? 이게 꺾이는 지점.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꺾일 때의 조건이 있잖아요. 예. 꺾일 때의 조건은 매트릭스가 달라야 돼요. 예. 하락할 때는 0구간이 있어야 되고, 상승할 때는 1구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곡이 나와요. 자, 보세요. 종가를 쫙 보시면, 종가만 보세요. 종가만. 여기까지 상승이에요. 여기까지 상승입니다. 그러면 하락 변곡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이번 주 아니면 4주 뒤에요. 그쵸? 이번 주가 아니면 4주 뒤에 변곡이 와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하락을 하지 않으면 주봉은 앞으로 4주가 지나야 하락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4주 뒤면 12월이 끝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릴 건데. 월봉은 내려가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많은데, 주봉이 앞으로 4주를 더 상승하면 답이 없잖아요. 그럼 횡보한다는 얘기거든요. 월봉은 누르고 주봉은 올라가니까, 주봉이 올라가는 걸 월봉이 누르고 주봉이 올라가는 걸 월봉이 누르면 계속 십자봉이 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태까지 주봉이 횡보한 것처럼. 그건 주봉이 올라가는 타이밍에 월봉이 내려가는 타이밍이라 서로 방향이 다르니까 트러블이 계속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거예요. 주봉을 보면 올라가야 되고 월봉을 보면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면 월봉이 주봉을 눌렀다라는 신호 같은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변곡이라고요. 근데 보시면 종가가 하락했죠. 그리고 저가도 하락했어요. 그쵸?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 본 건 단순하게 지수가 빠진 게 아니에요. 주봉의 종가와 저가가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하락하면서 변곡이 생겼죠. 그쵸? 저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했고 종가 투자 심리도도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고가만 상승이고 종가와 저가는 하락으로 끝난 거죠. 이런 메시지를 읽으셔야 돼요. 예, 이런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 음봉이 났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투자 심리도가 아래로 꺾인 게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 됐을 때 저가 깨지죠. 개파락이 7% 나오면 저추는 어차피 1구간이라 답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는 저가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종가는 0구간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파락 해가지고 안 올리면 돼요. 개파락 하는 순간 종가가 하락이거든요. 그럼 지난달 종가까지 안 가면 돼요. 그러면 종가도 하락이에요. 그럼 하락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죠.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도 0구간을 지나요. 그죠? 그러면 0구간에서 상승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음 주에 장대음봉 그려주면 돼요. 네, 다음 주에 장대음봉 그리면 그 다음 주에 고가 못 넘어요. 그 다음 주도 장대음봉 그리면 또 고가 못 넘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을 하려면 계속 음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이 없어요. 주봉에서 양봉이 뜨는 순간이 올 때까지는 계속 하락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봉은
하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간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하락하려면 하락에 적합하게 봉을 계속 조작해야 돼요. 그래서 장대 음봉으로 끝나면 하락 유지입니다. 예, 장대 음봉. 그러니까 다음 주에 윗꼬리 살짝 달고 장대 음봉으로 끝나면 만기주에 더 빠지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하락해서 음봉을 그려놨어요. 양봉 안 내네? 그러면 확률상 만기주에는 더 빼겠구나. 그러니까 다음 주에 360을 갔어요. 그러면 만기주는 더 빼는 거고요. 그렇죠? 다음 주에 370에서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 주에는 360도 잘하면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포수 투자자는 할 일이 없어요. 장대 음봉 나도록 기도해야죠. 그거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신규로 살 구조는 없고 안 오르기만 하면 너무 좋죠.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77.87)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볼배를 넘어갔어요. 지금의 구조는 주봉도 문제가 없고 월봉도 문제가 없는데 일봉이 이게 볼벤이거든요. 여기 이게 볼 20 하단, 요거는 이격도의 볼 20 하단. 근데 시가가 하단보다 낮게 있어요. 이러면 이제 이격이 벌어졌다고 보통 표현해요. 그럼 이제 이격을 좁히는 방법은 그냥 장대음봉으로 꼬라박으면 돼요. 그게 하나. 그거 하기 싫으면 감아 올려요. 그래서 이 구조에선 못 들어가요. 하방을. 장대음봉에 날지 아니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까지 감아 올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조 하에서는 사실 하방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 봉은 버리셔야 됩니다. 월요일 봉은 상방이든 하방이든 다 버려야 돼요. 상방이면 월요일날 양봉이 뜨고 화요일날 월요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상방이 되는 거고, 하방은 월요일날 봉이 하나 그려지고 화요일날 월요일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가 돼요. 그러니까 기준봉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월요일 봉 자체가 개파락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금요일의 봉을 기준봉으로 쓸 수가 없어요. 너무 갭이 커요. 390에서 377까지면 보이는 것만 해도 13%인데 이걸 어떻게 기준으로 쓰겠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봉을 버리고 다시 월요일 봉을 가지고 기준봉을 만들도록 구경해야 돼요. 그래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월요일은 거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제일 좋죠. 자,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서 다음 주를 설명해 드릴게요. 월요일에는 영구간을 지납니다. 그죠? 월요일에는 영구간이 지나기 때문에 고가 투자 심리도, 저가 투자 심리도, 종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할 방법이 없다예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사실 하방을 보기는 어렵다예요. 왜냐하면 투자 심리도가 다 상승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그런데 화요일에 가면 일구간으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요일은 하락하기에 조금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고가를 잘 보셔야 될 게, 고가 투자 심리도를 하락할 수 있는 날은 화요일과 금요일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하락시키면
주봉을 음봉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을 시킬 거면 화요일 날 하락시키는 게 주봉을 음봉으로 만드는데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한다 그러면 월요일 종가거나 화요일 시가를 보고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건 그런 이유인 거죠. 고가를 월요일이 가져갈 거기 때문에 최대한 고가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월요일에 하셔야 되는 거고, 화요일에는 월요일 고가를 넘지 않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시가가 갭상승만 나오지 않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한 구조가 된다라는 거였죠. 실제로 화요일에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화요일에 저가만 빼고 종가랑 고가는 내렸어요. 그런데 월요일에 봉을 그릴 때 올라갈 거면 아래 꼬리를 길게 달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월요일에 할 장대양 봉을 그리긴 했지만 아래 꼬리를 안 그렸어요. 여기 아래 꼬리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주봉의 저가 밑으로, 그러니까 주봉의 시가 밑으로 아래 꼬리가 없는 구조로 봉을 그리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 야금야금 내렸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저가를 깼죠. 보시면 금요일에 저가를 깨면서 완성한 거예요. 네. 화요일에 종가 투자 심리도랑 고가 투자 심리도를 내렸고, 수요일 목요일에 계속 종가 고가를 계속 내렸기 때문에 종가 투자 심리도와 고가 투자 심리도는 계속 하락을 유지했는데, 저가 투자 심리도는 저가를 깨도 저가 투자 심리도가 횡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상승해 왔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저가를 깨면서 모두 하락하는 형태가 완성됐어요. 이게 그날이에요. 보시면 다 하락하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다 하락. 그러니까 금요일에 투자 심리도를 딱 보면서 아이고 좋아라 라는 생각은 든 거죠. 왜냐면 하락으로 완성을 하고 끝냈기 때문에, 어쨌든 말일까지 11월 30일까지는 하락 우세의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11월 30일까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냥. 그런데 그 와중에 거래량이 올라왔어요. 여기 거래량. 그러면 볼벤 20 하단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가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이 열린다. 간다, 열린다. 그래서 월요일 날 밑으로 내려가도 이미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되돌아오는 건 아니다. 그냥 내려도 되는 거예요. 왜? 거래량은 이미 아래를 열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봉이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개방적이에요. 이미 거래량이 준비를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방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눈 질끈 감고 버텨본다. 상방을 보시는 분은 월요일은 버린다. 어떻게 그릴지 모르니까. 양봉을 그리면 화요일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양봉을 그리지 않으면 역시 매수 시점은 늦춰보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상승은 저가를 깨지 않는 게 좋아요. 상승은 전봉의 저가를 깨는 형태는 그다지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금요일에 저가를 깨고 시작한다면 이건 매수봉은 아닌 거예요. 기술적 반등은 와도 매수에 적합한 봉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은 화요일쯤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할 게 없다는 얘기죠. 할 게 없어요. 좋아요. 더 이상 뭐 고민할 게 크게 없는 거죠. 377점 얼마죠? 65? 65로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이렇게 되죠? 예. 좋아요. 예. 좋습니다. 만족스러워요. 이 정도 보이면 고버스에서 이 정도 그려주면 뭐 고맙죠. 저희가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예. 만족합니다. 377.65만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주봉.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373.35 맥스로 밀면 367.80까지도 밀 수 있어요. 그냥 지켜보는 거죠. 이건 이제 답이 없어요. 이건 매수자, 매도자 둘 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그냥 멍하니 본다. 멍하니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일봉도 거래량이 다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반등한다면 381.20 맥스로 올리면 382.16인데 여기까지 오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더 아래로 내려 꽂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른다. 이런 구조는 해석하지 않는 편이 좋다.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월요일날 그리는지 보고 화요일날 매도를 할 건지 매수를 할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장대 음봉이 났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되돌림이 없으면 매도자도 포기, 매수자도 포기인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새로운 타이밍을 잡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고 팔고를 하면 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야, 그냥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다시 싸지면 사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특정한 순간에는 일방적으로 계속 비싸지기 때문에 그때는 팔고 나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못 팔고 버텨보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일단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관찰만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관찰한다. 신규 진입 예정인 분들은 진짜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박이죠, 도박. 오히려 이번 주 월요일처럼 뜬금없이 위로 땡겨 올려주면 그런 부분은 들어가는데 조금 더 수월한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려버리면 따라가기가 오히려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관찰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자, 상단선에서 벗어났죠. 그렇죠? 상단선에서 벗어났습니다. 계속 일주일 내내 한 얘기 뭐예요? 인버스 150 살만하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차트를 보면 상단선이 1017 정도에서 시작해서 그 위에 1035가 있으니까 여기서 샀는데 더 오르면 여기서 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오르면 여기서 사고 나눠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인버스 150 산 분들은 손실 볼 게 없잖아요. 자, 이틀 남았습니다. 내리면요. 엄청 좋아요. 아래 막는 힘이 없잖아요. 이건 위에는 상단선으로 찍어 누르는 구조지만 아래는 하단선으로 막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리면 잘 내려가요. 그래서 인버스 150을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봉을 볼게요. 주봉은 이제 하단선 다 죽였어요. 그쵸? 그럼 다음 주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밑에 하단선 열려요. 열리죠? 그러면 주봉도 아래가 열려. 월봉은 아래가 원래 없어. 그러면 악재 같은 이 시점에서 코스닥 죽이기 딱 좋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양봉을 보면 자꾸 상승을 생각해요. 근데 매도
하방을 볼 때는 양봉이 꼭 필요해요. 양봉 없이는 힘들어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버스 150을 사셔야 될 땐 지났어요. 월봉에서 딱 사야 될 공간은 1017에서 1033 그 영역에서 인버스 150을 사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예, 상방에 배팅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냥 내려가게 둬야죠. 그리고 인버스 150을 사신 분은 지금이 이제 홀딩을 해야 될 때라고 보여지고요. 뭐 일봉은 볼 필요가 없겠죠. 월봉에서 만약에 이번 달 저가를 깬다. 그러면 목표가는 877입니다. 예, 목표가가 여기에요. 여기 877 여기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만들어진 저가를 다음 달에 깨면 877까지는 노려보셔도 되는 거죠. 목표가로. 네, 그게 제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고버스. 좋죠. 좋습니다. 양봉 난 것만 해도 좋은데 지난달 고가도 넘을 뿐이게요. 아마 2430원은 넘지 않을까요? 이번 달 안에 2430원은 넘겨줄 것 같습니다. 지수가 379점 땡땡이 고버스 가격으로 2430원이니까요. 377 라인까지 갔다라는 거는 2430원 넘겠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구조로는. 자, 한 달에 1년에 7% 빠지니까 한 달에 0.7%는 과하고 0.5% 정도는 빠질 수 있어요. 그럼 0.5%가 빠진다고 해도 20원 정도예요. 20원. 근데 그 20원을 계산해 봤을 때 아무리 봐도 377이면 20원은 상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잘하면 2430원은 한번 구경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 달 양봉 나오면 좋아요. 예, 그건 다음 달에 하락할 의지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서 2430원으로 한번 끝내볼게요. 이렇게 끝내면 이건 뭐 천국이죠. 그렇죠? 이건 천국 차트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고 구경하시면 돼요. 즐겁게 관망만 하시면 되고요. 드디어 이제 거래량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잘 보세요. 거의 1년 넘는 시간을 거래량이 하늘에서 움직였는데 이제 거래량이 내려오고 있죠. 엄청 좋은 징후예요. 지금까지 고버스가 내린 이유는 거래량 때문에 내렸는데 투매가 지금 없어지는 상황이라면 엄청 좋은 거죠. 그리고 내년 4월 내년 4월까지 순항하고 싶은 형태예요. 차트는 그래요. 내년 4월까지 잘 가려고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가격은 여기에요. 5,600원. 지금 보이는 가격은 맥수로 따지면 5,600원까지 보여요. 자, 시간으로 보면요. 내년 4월까지 계속 상승할 구조고, 자, 중간에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달이 딱 2달 있는데, 그게 12월하고 1월입니다. 근데 12월에는 이미 11월 달에 양봉을 굉장히 멋지게 그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 깰 것 같아요. 12월 달에 11월 저가를 깰 확률은 10%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남은 건 이제 1월만 남은 거예요. 그럼 1월 달에 12월 달에 저가를 깰 거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근데
1월 달에도 봤더니 12월에 장대 양봉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냥 내년 4월까지는 거칠 것이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4월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죠. 4월 달이 됐을 때 과연 봉을 어떻게 그리느냐, 이제 그때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고버스 투자자는 홀딩하고 버텨본다. 계속. 왜냐면 우리에게 유리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포기할 이유는 없는 거죠. 4,000원만 가도 좋겠어요. 4,000원 가면 다들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지금이야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진짜 가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자, 타이거요. 타이거도 2,525원을 넘는다는 얘기죠. 제가 단가가 1,983원이거든요. 1,983원. 이제 2,500원 넘으면 500원이 넘는 거예요, 수익이. 그래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어차피 팔 생각 없어요.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상승하면 이거 잘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 달에 매수해야 될 가격은 2,200 얼마였죠? 2,330원에서 2,260원 사이였나요? 그 사이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제 벗어났으니까 월봉을 어떻게 그리는지만 지켜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매수가는 저는 다 공유를 해드렸어요. 고버스는 2,245원에서 2,180원 사이에서 사보시면 좋을 거라 그랬고, 타이거는 2,330원에서 2,26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을 벗어난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추격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제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홀딩 전략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은 할 얘기가 없죠. 주봉은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잘 올라가길 바랄 뿐이에요. 일봉도 똑같죠. 잘 올라가길 바랄 뿐입니다. 버텨주기만 해도 땡큐죠. 화요일까지의 흐름은 월봉을 어디서 끝내느냐만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2월이 딱 됐을 때 어차피 하단선이 쫙 올라오면서 안 떨어지게 막아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월봉이나 아니 주봉이나 일봉 별 필요 없이 이제 월봉 하단선 닿으면 다시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다시 끌어올리면서 11월 달에 만든 고가를 돌파하는 순간이 끝이죠. 그 다음부터는 4,000원만 보고 있는 거예요. 4,000원 하시면서 4달러. 고버스 4달러만 보시면서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 외에는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방송도 의미가 없어요. 이제 살 자리는 없고 팔 자리를 향해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들고 있는 것만 털리지 않고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4,000원이 오면 조금만 파세요. 12월에 4,000원에 도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전부를 파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12월에 4,000원이 오지 않으면 4,000원이 왔을 때 다 파셔도 돼요. 내년에. 그건 제 분석이 틀렸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내에 4,000원이 오면 다 팔면 안 될 것 같고 내년 4월에 파실 물량을 남겨놔야 더 올라갔을 때 아쉽지 않을 거잖아요. 반면에 올해에 4,000원이 안 오면 내년 어느 시점인가 4,000원이 오면 미련 없이 파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그 차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옵션 한번 볼게요. 이거 추정치예요. 추정치. 추정치란 말은 분석은 하되 믿지는 마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풋을 잘 보시면 뭐가 있냐면 327까지 샀어요. 327까지 매수해요. 네이키드로 쫙 어디서부터 382부터 327까지 다 매수만 했어요. 중간에 이거 370이 있는 건 이건 가란 것 같아요. 의미 없는 그냥 끼워 넣기고 지금 상태에서는 372까지 다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돈이 벌리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이걸 포지션으로 보면 300 몇인가? 가면 한 1조 벌더라고요. 1조. 요 포지션을 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 조 단위예요. 조 단위. 그만큼 하방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개인의 수익 곡선을 보면 재밌어요. 자. 이게 이제 손익곡선인데 이 손익곡선을 보면 굉장히 황당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340에서 380으로 해서 포지션을 짜면 외국인은 371인가? 거기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에서 내려갈 수 있는 그 위치 있죠. 주봉에 내려갈 수 있는 위치가 외국인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인 거예요. 거기가 372 정도가.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올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주봉으로 보면 올라가도 되지만 외국인의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아래에다가 돈을 벌게 세팅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 350 가면 4천억 정도, 아니다, 이게 얼마지? 350 가면 한 4,300억 정도 벌고요. 340을 가면 7천억을 벌어요. 7,290억.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풋을 네이키드로만 샀기 때문에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추정치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개인이에요. 개인이 손실이 나는 자리가 378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손실이 발생하는 지점이 378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시가가 거기에요. 385에서 바로 378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시초가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개인이 팔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 위에서는 이익이었단 말이에요. 360에서 400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개인이 이익 구간에 있어요. 지금 385도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룰루랄라인데 내일 아침 시초가를 딱 찍는 순간부터 손실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누르면 무한대 손실이에요. 하루 만에 수익에서 손실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상태에서 안 꺼내면 작살 나는 거죠. 이제 밑으로 밀면 어떻게 돼요? 풋매도만 들고 있는 개인은 다 그냥 마진콜 당하는 거예요. 딱 그려지는 그림은 그거예요. 이건 개인을 때려잡으려고 작전을 짠 거다. 그리고 378 아래로 개인이 작살나는 구조니까 378 위로는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의외로. 그리고 밑으로 누르면 누를수록 풋매도에 대한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 풋매도 때문에 개인들은 계속 풋매수를 하면서
마진콜 당할 상황으로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포지션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네이키드로 사는 건 선물 빼면 이걸로 돈 벌 생각 충분히 있는 거라고. 지금 딱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버스 투자자분들은 외국인의 품매수를 믿고 한 번쯤 버텨보는 거죠. 내려가면 땡큐니까.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월봉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월 달에 상단선을 뚫고 쇼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기요. 여기 1번. 여기 8월이에요. 8월 달에 상단선을 딱 치고 올라갔다가 미친 듯이 오를 척 하다가 밑으로 내려 꽂았거든요. 근데 그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2번. 그쵸? 지금 삼성전자는 8월 달에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8월과 같다면 월화에 삼성전자가 좀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삼성전자가 내리면 지수는 더 내리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이건 상방은 최소한 아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삼성전자는 고가가 0구간을 지나잖아요. 그래서 하락하려면 이렇게 고가가 높아야 돼요. 못 넘게. 귀신 같죠? 넘어야 상승인데 고가를 높여놨기 때문에 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하락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코스피 200 지수의 연봉이에요. 예, 여기 볼벤 있죠, 볼벤. 볼벤이요, 여기 볼벤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시가 상태로 보면 379 라인에 있어요. 예, 그리고 하단선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볼벤 20 상단선에서 한번 튕긴 거예요. 테스트한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못 막으면 379 라인이 막지를 못하고 무너지면 반대로 379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379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 상단선을 아래로 쓰느냐 위로 쓰느냐에 따라 아래로 쓰면 지지가 되고 위로 쓰면 저항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70대로 내려 꽂으면 79가 머린 거죠. 그러면 올라가기 힘든 구조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막아줄 자리는 300, 지금 상태에서는 15로 돼 있어요. 한 320 라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맥스로 쏟아지면 잘하면 저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죠. 300까지 못 간다면 320선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저 자리가 연봉이 막아줄 수 있는 자리인데 월봉은 더 이상 이제 막아주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봉에 만들어져 있는 하단선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떨어지면 이제 연봉이 막아야 되는데 연봉이 막을 수 있는 자리는 315 라인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고버스를 매도하고 싶으시다면 코스피 200 지수가 320 라인 정도를 터치했을 때부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320 라인 찍고 올해 마감하면 아래가 또 열려요. 그래서 또 열리면 내년에는 더 내려가겠죠. 그리고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월봉. 자, 나스닥 월봉 음봉 납니다. 잘 보세요. 음봉 나고 있죠? 예. 얘가 저가를 깨면
최저가 모드잖아요. 예, 최저가 모드의 기준은 1200, 390, 12397 여기에요. 12397. 예, 가야 되는 자리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까지는 홀딩입니다. 보이시죠? 예, 12397일 거예요. 이런 거 잘 외웁니다. 저. 예, 여기까지는 홀딩입니다. 여기를 가야 XQQ를 팔지 말지 여기 가서 고민해야 돼요. 1월 달에만 12월 달 저가 깨면 2월은 그냥 가져가야 되고요. 3월 달에 한번 테스트하고 3월 달에 못 깨면 4, 5, 6, 7, 8, 9, 9월 달까지. 예, 그래요. 나스닥은. 지금 거래량이 98.4입니다. 98.4.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올랐을까요? 거래량 채우려고. 우리나라가 한지사하고 똑같죠? 예, 밑으로 내리면 거래량이 안 나오니까 위로 올려서 거래량을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 음봉만 딱 그리면 거래량이 늘면서, 그죠? 음봉이면 하락할 준비가 딱 만들어지는 거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우존스, 그죠? 이것도 음봉이죠. 예, 이것도 최저가 모두 거의 다 만들었어요. 예, 요거 이번 달 저가 깨면 지난달 저가 깨지는 거죠. 이렇게 저가 투자심리가 이렇게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저가 33,600 깨진다는 얘기죠. 33,600. 그러면 아직도 1200%는 더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최소한 만들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우가 음봉으로 끝나고 나스닥이 음봉으로 끝나면 나스닥은 12,397, 다우는 33,600까지는 일단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내려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괴롭히겠죠. 그래서 남은 이틀 동안 안 올라주고 횡보하든지 아니면 더 내려주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후광퉁. 후광퉁이 뭐냐? 후광퉁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우와, 막 상승하고 있네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후광퉁입니다. 요게 후광퉁이에요. 유동성으로 오른 장이에요. 중국 증시에서 유동성으로 인해서 상승한 거의 유일무이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난 유동성 때문에 지수가 오른 거잖아요. 1400대에서 3300까지 올랐으니까 1400 곱하기 2면 2800인데 2800에서도 지금 500포가 더 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1900 거의 2000에서 5100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2000에서 2배면 4000이에요. 그리고 4000에서 1100포인트 정도가 더 간 거니까 지금 우리가 바닥 찍고 고점 찍은 현상이랑 후광퉁 때에 그 바닥에서 고점 찍은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동성이 회수가 되는, 그러니까 개인은 미친 듯이 샀는데 외국인이랑 기관이 싹 다 팔고 도망간 그 이후의 모습은 반토막이었다라는 거예요. 2600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5200 대비 반토막 내면 2600이잖아요. 5178에서 빠진 거니까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올린 장은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으로 올렸기 때문에 가치가 전혀 없이 오로지 돈의 힘으로 올렸기 때문에 돈의 힘을 빼는 순간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그게 후광퉁이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449 반토막 내보세요. 225 예, 225예요. 반토막 내면. 아닌가? 3300에서 반토막 내면 1650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여요. 지금 상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 그 정도는 빠져야 유동성이 제거됐다라고 보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2200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2200 간다 그러면 와 미쳤어. 말도 안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3300에서 반토막은 2200이 아니에요. 1600이지.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이 끝나는 장이라면 아마도 충분히 2000선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요. 후광퉁을 참고로 했을 때. 저때 5100에서 사신 분들이 2600 갈 줄 알고 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사면서도 5100이 아니라 10,000 간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보시다시피 반토막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3300 기준으로 반토막 내면 한 1700 라인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려가는데 몇 개월 걸렸을까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월 걸렸어요. 8개월 만에 반토막 냈어요. 8개월 만에. 그죠? 우리 지금 5개월 왔잖아요. 자, 5개월 왔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3달 남은 거예요. 3달 안에 반토막 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절대로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동성으로 개인이 매수를 하면 그 투자자들을 전부 다 가둬서 깡통을 만드는 게 유동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쳤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역사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2000 무너지면 좀 돈 좀 되지 않겠어요? 2200만 가도 4000원 넘으니까 뭐 4000원만 넘어도 사실 들고 있는 데는 부담이 없을 거잖아요. 그 뒤에 7,000원을 가든 10,000원을 가든 그건 그 다음에 상황에 따른 문제고 일단 4,000원만 넘어가면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 분석이 그 뒤로 다 틀린다고 해도 나쁘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남은 이틀 동안 잘 지켜보십시오. 무너지면 더 무너진다예요. 예? 지수가 무너지면 이게 바닥이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너지면 더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왜? 개인이 품매도 들고 있으니까 계속 마진콜 내야 돼요. 예? 2% 빼가지고 돈 물어내게 하고 2% 또 빼가지고 돈 물어내게 하고 그게 파생으로 외국인이 돈 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리면 홀딩이에요. 지수가 내리면 고버스 딱 붙들고 참으셔야 돼요. 일단 현실적으로 4,000. 우리는 일단 4,000성에 가야 돼요. 4,000성에 딱 먼저 가고 4,000성에 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7,000량 회전을 그 다음에는 명량을 꿈을 꿔봐야죠. 네, 4,000성을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꿈은 아직 꾸시면 안 되니까요. 어쨌든 스타트는 한 것 같아요. 스타트는 한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신규로 들어가시라는 말은 절대 저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파티인 거지 이게 신규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게 막 반등이 오고 막 난리를 치면 정신줄을 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은 최대한 자제를 하시고요. 들고 계신 분들만 침착하게 하루하루 어떤 상황들을 연출하는지 보시면서 계획을 조금씩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인이 고버스를 들고 있다. 그러면 고버스 라이프라는 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고포스 라이프라고 딱 검색하시면 저희 고포스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돼요. 지금 한 137분 정도 있습니다. 예. 놀러 오세요. 거기는 다 고포스만 들고 계시기 때문에 대화하시기가 엄청 좋으실 거예요. 오히려 막 주식 얘기하고 그러면 못 견디고 나가시는 방이니까 혹시 다른 데서 계속 고포스 얘기하다가 싫은 소리 들으시고 주가를 볼 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고포스 라이프 방에 가시면 친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방송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